자, 안녕하세요. 저번 시간에 보톡스 물 타냐 안 타냐 이 영상에 의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보톡스 병원들이 대부분 물 타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죠. 그러면 이제 효과가 왜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, 제일 큰 오해는 부위마다 힘을 얼마나 뺄지가 틀려요. 미간을 힘을 몇 퍼센트 뺄지, 눈가를 힘을 몇 퍼센트 뺄지, 이게 다 틀리거든요. 근데 이제 힘이 덜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. 또는 주름이 안 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, 보톡스마다 똑같은 주름 보톡스라도 힘을 얼마나 뺄지, 또 주름을 피는 건지 아니면 마비시키는 건지 이런 게 다 달라요. 이런 부위마다 설명을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데, 요즘에는 의사들이 상담 안 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. 그러니까 설명도 제대로 못 듣고 했으니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, 어디까지가 제대로 된 효과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고 병원에서 물 탔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흔한 원인은 설명 부족이 크고요. 자, 두 번째는 정말로 보톡스 병마다 효과가 세거나 약하거나가 있는 것 같아요. 확실히 보통 약들은 아스피린, 항생제 이런 것들은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약을 만들잖아요. 근데 보툴리눔 톡신, 이 보톡스를 어떻게 만드냐면 보툴리눔 균을 배양을 해가지고 이 균한테 자꾸 일을 시키는 거예요. 자꾸 일해라 해서 이 균을 얻어내는 건데, 이 균을 병마다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 이게 똑같이 100점짜리로 가지가 않아요. 어떤 병은 80점, 어떤 병은 120점,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0점까지는 그거를 OK로 봐서 통과를 시킨다는 거죠. 솔직히 병마다 틀리다 이 이론은 학회에서 어떤 명망 있는 원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신 건데, 이게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. 말도 되고. 진통제나 항생제 같은 그런 약들, 복제약 나오잖아요. 특허기간 만료되면 그때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이라는 걸 하는데,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20% 정도의 혈중 농도가 나오면 그건 OK로 인정을 해줘요. 그런 실험이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이에요. 저도 학생 때 약대 친구가 해줘가지고, 그러니까 실험에 끼워줘서 저도 그렇게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. 모텔에서 지내면서 계속 피만 뽑아요. 계속 먹고 자고 피 뽑고, 먹고 자고 피 뽑고, 술을 못 먹게 하니까 계속 고스톱하고. 자, 그건 그렇고, 이 플러스 마이너스 20%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작은 수치지만 꽤나 큰 수치예요. 어떤 병은 80점이 들어있고 어떤 병은 120점이 들어있으니까 꽤나 힘의 차이가 나죠. 근데 이 힘 차이가 엄청나게, 나 이거 너무 세고 약하고가 너무 차이가 나서 못 맞겠다, 그 정도는 또 아니에요. 우리가 그걸 감안하고 맞을만은 한데, 우리가 그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할 만해요. 근데 문제는 어설프게 몇 번 맞아봤던 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. 만약 보톡스를 3년 4년 같은 곳에서 계속 맞았다, 그런 분들은 벌써 이미 다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신데, 어설프게 이제 3번 4번 맞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. 그럴 때는, 아니 내가 옛날에 보톡스 맞았을 때는 효과가 이만큼 잘 나왔는데 이번에 맞고선 효과가 안 나왔다,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,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, 병원 물탄 거 아니냐, 이렇게 되는 거죠.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. 근데 근본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, 이거 똑같이 시술해서 똑같이 해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약하게 느껴지신다면 3주쯤 기다렸다가 좀 더 놓으시면 돼요. 3주보다 더 빨리는 곤란하고요. 왜냐면은 처음에 맞았던 효과가 3주 정도 지나야 효과가 다 나오기 때문에, 효과가 다 안 나온 상태에서 이거 약한데 하고 또 맞았다가 너무 셀 수가 있어요.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가 약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나왔다, 더 놔달라, 빨리 놔달라, 나 효과 빨리 보고 싶다, 이런 말씀하시면은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막 놔드리고 했는데 결과가 항상 안 좋았어요. 충분히 1차 때 맞은 효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만든 게 좋아요. 자, 그 다음으로는 보톡스 내성, 그 유명한 내성이 이제 나왔습니다. 보톡스 내성이라는 거는 보톡스가 있으면 그 보톡스에 대해서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톡스가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보톡스에 대해서 걱정들은 많이 하세요. 내성이 생기면 어떡하냐. 그렇지만 이 내성이라는 게 정말 쉽게 생기지가 않아요. 1000명에 한 분 생길까 말까 하는 정도니까,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99.9%는 내성이 안 생기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저 내성인 것 같아요, 또는 내성이라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, 다른 병원에서. 그런데 대개는 용량 부족이 대부분이지, 이렇게 내성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는 몇 분 없었어요. 언젠가 이 보톡스 내성에 대한 얘기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볼게요. 자,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. 저번 시간에는 보톡스에 물 탄 거 아니냐,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, 설명 부족이 많다. 원래 힘을 그 정도 빼려고 했는데 이게 다 뺀 건지, 덜 빠진 건지, 네가 못한 건지, 물 탄 건지, 시술을 제대로 안 한 건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1번. 두 번째는 아무래도 병마다 용량이 조금 다른 것 같다. 플러스 마이너스 20% 정도까지. 혹시 약한 병에 걸렸으면 3, 4주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맞자, 리터치로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마지막 3번째는 진짜 내성 있을 수도 있다. 근데 내성이라고 생각해도 내성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